인생 만족도에 부는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러나 나는 부자니까 더 가치 있고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. 이런 식으로는 부자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강원국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나 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영상을 다 만들자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수입이 중요한가? 그거보다 이제 부가 더 많으면은, 소위 돈이 더 많으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? 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. 그것도 뒤져보니까 자료가 조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곧바로 다시 만들었죠. 자, 연봉은 결론이 대충 이랬습니다. 네, 지난번 시간을 요약을 하자면은, 이제 단기 행복은 그 수익이 5에서 6만 불 정도 넘어가면은, 이제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. 즉, 행복은 이제 5만, 6만 불이 넘어가면 돈으로 좀 사기 어렵다라는 게 나왔고요. 장기 행복, 그러니까 라이프 에발루에이션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인생을 평가하는 거. 이 장기 행복도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연봉이 한 11만 불, 뭐 1억 2천, 3천 정도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분기점이 와가지고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과로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이 수익보다는 이제 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론을 펼쳐가지고 막 뒤져보기 시작했는데요. 참고로 수익과 부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습니다. 제가 그 밑에 자료를 하나 찾아놨는데요. 거기 보시면은 밑에 웰스라고 써 있고 그 밑에 네트워스 파이낸셜이라고 있을 겁니다. 그 네트워스 파이낸셜이 아니지. 그냥 네트워스입니다. 네트워스는 순자산이라는 건데, 그 순자산 옆에 조금씩 가다 보시면은, 그 토탈 하우스홀드 인컴의 0.5라고 나오는데, 그 한마디로 가계의 총 소득과 순자산의 상관관계는 0.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옆에 보시면은 wages and salaries랑은 0.21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돈을 많이 버는 거랑 순자산을 축적해 놓은 거랑 그 상관관계는 0.2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.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빡친 게 뭐냐면은 심리학자들은 이 수익과 부를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해요. 저는 이제 이런 걸 찾고 싶었죠. 뭐 해피네스와 웰스의 코렐레이션, 상관관계 이런 걸 주로 찾았는데 웰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 보면은 결론적으로 다 그냥 수익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무식한 것들 아니 수익과 부도 구분을 못하냐? 어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바로 이 연수익과 행복의 상관성에만 분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와 행복의 연구 결과, 그러니까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논문들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입 상위 1%가 부상위 1%에 속하는 가능성은 51%, 절반 정도만 그렇다고 합니다. 나머지 절반은 수입은 상위 1%인데 부상위 1%는 끼지 못하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최상위 1%를 보면은 물론 여기도 토탈 하우스홀드 인컴, 가계 총 수익과 네트워스, 순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. 0.38 정도인데 이거를 보면은 최상위 1%는 그 월급쟁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보통 뭐 배당이나 아니면은 사업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버는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 물론 당연한 이익이죠. 월급쟁이가 최상위 1% 부자에 올라가기는 매우 어려우니까요.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거나 이게 돈이 되는 길입니다. 제가 영국 자료를 겨우겨우 하나 찾았어요. 그 부와 이제 인생 만족도, 인생 보람과 가치, 행복 그리고 불안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딱 하나 있었어요. 2012년 자료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라이프 세티스팩션, 센스 오브 워프, 해피네스, 앵사이티 여기 바로 밑에 다 별이 두 개나 세 개가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거는 부가 인생 만족도, 인생 보람과 같이 행복, 불안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게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수익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
라이프 세티스팩션, 인생 만족도, 그리고 해피네스, 단기 행복, 요거에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런데 그 인생과 보람과 가치 그리고 불안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사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. 그런데 인생 만족도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부보다 수익이 더 컸습니다.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. 자,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부가 인생 만족도와 보람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라이프 세티스팩션, 인생 만족도를 보면은 네, 부와 인생 만족도는 완전히 비례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10분위를 해가지고 하위 10%는 뭔가 인생 만족도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게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큰 부를 이룬 상위 10분위가 인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계속 제가 지금 그 보람교 가치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sense of worth,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 네가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니? 해가지고 사람들이 답변한 거를 토대로 이 데이터를 만든 건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 거지, 그러니까 하위 10%만 아니면은 부자가 더 가치 있고 보람차게 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면은 거기 최상 10분위 얘네들의 가치와 보람 지수가 9분위보다 좀 더 적잖아요. 7분위보다 더 적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완전 거지면은 내 인생이 별로 보람차고 가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단기 행복 그리고 단기 불안을 보면요. 네, 확실히 행복에도 그리고 불안에도 부가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, 해피네스, 단기 행복이죠. 한마디로, 네, 어제 너 어땠니? 기분이 좋았니? 나빴니? 이런 걸 물어보면은 부하위 20%, 그러니까 보통 순자산 1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, 짜증이 나거나 불행했던 그런 경험이 더 많습니다. 네, 반대로 한 중산층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한 3분위부터 9분위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확실히 최상위 10%, 한국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7억에서 8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네, 좀 더 행복했고 그리고 불안도 좀 더 적었습니다.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중산층은 다 그냥 어피스테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불안의 경우에는 하위 30%의 불안이 확실히 나머지 사람들의 불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. 한국에서는 참고로 순자산 1억이면은 하위 30% 정도에 속한다고 합니다. 가계 순자산이요. 자, 그러면은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인생 만족도에 부는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그 라이프 세티스팩션, 인생 만족도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단기 행복, 그리고 또는 단기 불안 제거에도 부가 많으면 특히 상위 10%에 속하면은 매우 좋습니다. 그러나 나는 부자니까 더 가치 있고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. 이런 식으로는 부자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영국은 그런 것 같고 한국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네, 저는 사실 수익보다는 부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. 네, 그런데 영국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, 네, 오히려 인생 만족도나 같은 경우에, 단기 행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컸습니다. 예, 근데 저는 좀 더 깊게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 때는 한 월 70만 원 정도 있었어요. 왜냐면 20만 원 정도, 18만 원인가? 그 정도 월급을 받고 나머지는 체스 강의 같은 걸 하면서 좀 벌었습니다. 엄마 아빠한테 돈도 좀 받았고요. 그리고 사회생활 1년 차에는 제가 세후 소득이 180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, 네,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뭐 불행하거나 지금보다 더 불행하거나 또는 지금이 좀 더 행복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돈이 제가 필요한 지출보다는 사실 더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네, 제가 벌어둔 돈이 제가 필요했던 지출보다 더 낮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네, 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제 연 지출이 제가 가진 순자산의 3% 미만일 경우에는 나는 그걸로 영생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내 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제가 제 순자산의 3%를 까먹고 그거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투자 수익이 그거보다 분명히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탱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제 부가 늘어가지고 이 자산 3% 지점에 올라올 때까지는 분명히 부가 올라오면 행복이 같이 따라온 것 같은데
그 후부터는 제가 부에 좀 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이 부 3% 시점에 도달한 게 2015년인가? 뭐 그런 거, 14년이었나? 뭐 그런 거 같은데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그 소득과 부가 이제 행복에 미치는 그 임계점,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임계점은 어딘가 하면은 충분히 필요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월 50만 원, 100만 원만 써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더 이상 필요가 없었거든요.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최소한 뭐 월 300, 500을 써야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월 300, 그러니까 연 3,600 또는 월 500, 그 연 6천까지는 이제 행복이 분명히 같이 증가를 하는데 그거를 넘어가면은 이제 행복이 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요. 네, 그리고 이 자산 3%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월 300은 써야겠어. 그러면은 연 3,600. 그거를 3%로 나누면은 한 뭐 10억에서 12억이 있으면은 나는 좀 영원히 뭐 한 3,600을 지출하면 살 수가 있네라는 결론이 드는데, 그렇다면은 한 10억, 12억까지는 행복이 올라가는데 그 후에는 행복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닌가,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봅니다.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.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럴듯한 반박을 쓰셔가지고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일단은 당분간 이 돈과 행복 시리즈는 끝났고요. 다음에 다시 이제 투자 시리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